자, 2020년 9월 22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진약품, 그리고 다우데이터, 파루, 그리고 구경GNM 총 4종목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오늘도 선정을 했고요. 차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그 중수들이 공부방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달 말까지만 모집을 하고 인원이 차지 않으면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공부방 말고 리딩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공부할 시간도 안 되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주식에서 돈은 벌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혼자 주식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 밑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리딩방은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진약품부터 볼게요. 자, 영진약품 얘는 뭐 관련주죠? 치료제인가요? 얘가 백신인가요? 뭐야, 좀 지워야 되겠다. 정신없게 그리려졌냐? 자, 탐님 이거 무슨 관련주예요? 덱사메타손 치료제네요. 자, 덱사메타손 관련된 종목이라 하고요. 최근에 이 코스닥 자체가 지수가 밀리면서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 뭐 그 지수랑 역행하는 뭐 재택근무 그런 애들은 실제적으로 이 한국 이 코로나 감염자들이 인원이 줄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나머지 뭐 치료제, 진단키트, 그다음 백신 관련 애들은 안 좋은 뉴스가 계속 하나씩 나와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즉 지금 현재 시장은 한 번에 상승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눌림을 주는 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종목들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 대북주 때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이 계실 거고 그 이후에 계셨던 분도 있을 텐데, 첫 번째 대북주가 움직일 때, 즉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북미회담이 1차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을 때는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뭐 안 좋은 표현으로 개나 소나 뭐였다? 다 대북주였어요. 코스피 종목이 한 1200개 되면 그 중에 300개가 대북주였어요. 300개 혹은 400개. 1차 북미회담 때는. 그리고 나서 2차 때로 가면서 그게 걸러졌죠. 말 그대로 정말 관련이 있는 애들만 한번 상승을 했다가 누르고 다시 올라오는 거였죠. 철도, 뭐 철도에서 대아TI, 뭐 푸른기술, 부산산업, 뭐 그런 애들, 그리고 뭐 일신석재, 뭐 신원, 인디에프, 그렇게 관련이 그나마 뭐 확실하게 이 회사가 거기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엮여서 수급이 빠지지 않는, 말 그대로 이 거래량에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2차 때. 그리고 1차 때 개나 소나 다 갔던 유동성도 없고 바닥에서 기던 애가 한번 쫙 쳐놓고 장난치고 빠진 종목들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그죠? 그러면 현재 이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든 치료제, 백신 애들도 한 차례 파동을 내고 나서 다시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선별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 다음 파동이 나올 때는 확연하게 구분이 될 거다. 가던 놈 갈 거고 못 가는 놈은 못 갈 거다라고 보는 기준인 거고, 지금의 이 영진약품이란 D3님 안녕하세요.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은 기존의 이 뭐지? 이 코로나 치료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한번 슈팅을 강하게 뽑았던 애예요. 2016년. 그럼 한 4년 지났죠. 그럼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대한 매물을 전체적으로 소화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손절 물량 받을 거 받고 흘러내렸을 만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한번 찍고 이중 바닥을 밟았죠. 바닥은 나왔는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 뒤로 해서 밑에서 올라오던 장기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자리인가 보구나 라는 판단이 드는 자리니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리고 월봉상에 보면 이 기존의 상승을 냈던 이 몸통 부분까지는 한번 확인을 하고 온 거예요. 그죠? 양봉이 나왔던 몸통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 매물을 단 한 번의 거래로 뚫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면서 지수 조정 나오고 코로나 관련주들 또 영진약품 이 덱사메타손에 대한 이슈가 강하게 분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질질질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지금의 자리 질질질 흘러내리지만 이번 달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때 그나마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자리보다는 몸통을 이 위로 올려다 놨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번 달이 아직 안 끝났죠. 이번 달이 끝나봐야 정확히 월봉은 체크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이 다음 달에 혹여나 게 10월 달에 상승을 해서 치고 올라오는데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얘는 고점이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0원에서 1,500원. 단기적으로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 밖에는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 이후에 이 시세를 분출을 하려면 뭐가 찌라신 게 뉴스가 좀 나와야 돼요. 재료가 같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은 많이 가야 뭐다 10,000원에서 1,500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고, 자 월봉상에서도 거래량이 빵 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눌렸거든요. 눌리면서 이 봉에 대해서 빗꼬리 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오늘 살짝 이탈했어요. 이번 주에. 그죠?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지지하는 그림이 좀 나오려고 모양을 잡다가 이번 주에 지수 자체가 빠지니까 같이 밀렸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좀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많이 밀려도 7,600원대 이게 중간의 중간과 하단의 중간값이 7,620원, 이게 7,650원대고 기존의 상승을 뽑아놓고 거래량은 적었지만 음봉으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7,63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 자리는 웬만하면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못해도 어디? 아까 말씀드린 10,000원에서 1,500원 혹은 오버시팅 나오면 어디? 11,000원까지 요 자리까지만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뉴스가 나오면 요런 자리까지, 뉴스가 안 나오면 올라오면서 어딜 쳐맞아? 요런 자리 쳐맞는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예요. 이해되시죠? 주봉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죠? 고점도 기존에 이런 자리니까.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을 꾸준하게 해주다가 그나마 긍정적인 건 거래가 이 단일가 거래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는 단일가로 쭉 뽑아놓고 밀렸지만 그래도 뭐 했다? 고점을 한번 갱신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원칙적인 거였으면 요런 자리에서 한번 눌렀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냥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지금 얘는 얘는 지금 이격도가 어느 정도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봉상은 주봉과 월봉은 확연하게 지금 자리를 못 잡았지만 그래도 일봉상은 뭐다? 정배열로 들어선 자리예요. 대신 이제 이격도가 조금씩 상이하다라는 그런 관점은 있지만, 그러면 즉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어도 이 상승이 꾸준하게 올라오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봉과 일봉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주봉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중이네요. 얘는 이제 월봉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삼박자가 고루 맞았을 때 대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대시세까지 낼 수 있는 모양의 차트는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차례 강한 상승을 뿌려내면서 올라오면 요런 13,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자리다. 굳이 이 자리를 기존에 상승을 해놓고 눌렀다가 올라왔던 이 자리를 한 번 더 눌렀다가 원을 그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질질질 이제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흘러내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상승을 여기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줬고, 고점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여기 부분을 여기서 한번 이제 잡아먹었죠. 단계별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요 자리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위까지 쌌어요. 어디? 여기 윗골이 달렸던 요런 자리까지. 요런 자리까지 그냥 싸버린 거거든요. 강하게 상승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러면 다시, 그리고 나서 요런 자리에서 좀 지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은 거예요. 한 차례 더 밀린 거죠. 밀렸으면 이제 남은 자리가 요런 자리, 더 많이 밀린다면 요 자리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남아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웬만하면 여기 윗골이 달았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쵸? 하락하고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 자리 위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만 지지가 나왔으면 뭐한다? 한 차례 횡보를 좀 하더라도 이 자리까지 박스권 치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을 만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상승. 그리고 이 고점을 넘길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뭐 했다? 한 차례 더 눌렀다. 그럼 뭐 하루 정도는 빠져도 상관없다. 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럼 내일, 빠르게 내일 혹은 내일 모레라도 이 자리 위로 다시 뭐 해야 된다? 양봉을 올려다 놔야 돼요. 그래야 이 추세에 대한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어정떼게 하면서 이 위로 못 올라온다. 그럼 뭐 한다? 한 차례 더 누른다. 어디? 요런 자리까지. 요런 자리까지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여기 이 상에 대한 그냥 중간값으로 잡읍시다. 요 정도 자리까지. 한 7,800원 정도? 그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혹은 모레까지라도, 내일 만약에 못 올려놓으면 모레 올려놓을 거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못해도 8,450원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돼요. 내일 혹여나 밀리더라도 요런 지지 나오고 그 다음날 하루 올려다 놔야 된다. 그게 아니면 내일 당장 그냥 갭 떠갖고 올려다 놔야 된다. 어디까지? 못해도 이 8,800원 위까지는 올려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8,900원이나 9,000원 위로 올라가면 더 안정적일 거고, 그럼 그 뒤에 올라오면서 어디? 여기 만원짜리 한 번 맞고 밀리면서 뭐 할 거다? 박스 나올 거다. 이해되셨죠? 아까 만원에서 많이 나와요. 1,500원 말씀드리는 게 찌라시가 없다라는 조건 하에요. 즉 거래량이 크게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던 이평이 뭐가 돼? 저항이 된다. 그 자리가 어디다? 1만원이다. 이해되시죠? 혹여나 이 자리를 조금이라도 뚫고 올라서면 그 위에 있는 고점이 나오잖아요. 그 자리가
요런 자리까지. 그쵸? 그래서 만이 나와야 1,50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일 빠르게 회복을 해 놓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밀고 올라올 거냐, 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죽은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하기엔 거래량이 너무 적게 터졌고, 실제적으로 여기 상승, 요 상승 이후로는 나간 놈들도 없어요. 요 상승 이후로는 이 뒤편으로는 어차피 단일가 거래로 갔기 때문에 나간 놈들도 없어요. 나간 놈들도. 들어온 놈들은 있을지언정 나간 놈들은 그렇게 없다. 여기서 윗꼬리 쏘면서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밑으로 밀리는 그림이 나왔지만, 여기 거래량 뭐한다? 그닥 없다.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시가 갭 띄워놓고 여기서 한번 밀었죠. 근데 이 자리마저도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팔았다라는 거고, 누군가 여기서 기어 들어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요 자리로 거래량을 메꿨죠. 여기에 대한, 만약 여기서 팔고 나갔다면 이 다음날 기어 들어온 거예요. 기어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양봉 자체가 이 음봉을 감싸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 다음날 강하게 쏟아내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뭐 몸통 자체를 이 밑으로 내려 꽂아놔 버리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맞고 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이다. 그러니까 내일 빠르게 올려다 놓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고, 이 박스를 넘었을 때는 이 11,700원 부근 요 자리를 넘어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13,000원까지 한 번 더 올라온다. 13,500원 정도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약품. 자, 두 번째 다우데이터. 자, 다우데이터가 그 한국판 누딜 관련주죠. 맞나요? 한국판 누딜 관련주. 얘는 디지털 누딜? 얘는 조금 애매하네요. 얘는 차트가 애매해요. 지금의 자리가. 자, 월봉, 주봉도 그렇고. 잠깐만요. 위에 매물이 많아서 매물을 테스트하는 건지. 일단 밑바닥 추세는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면 13,000원, 13,000원을 이번 주 지켜주는 그림 나와야 되는 거고, 다음 주도 13,000원 밑으로 시가가 형성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눌린다. 12,000원대까지는 못해도 한 번은 더 눌러야 되는 그림인 거고, 12,000원대까지 눌리면 뭐 한다? 주가가 살포시 주저앉는다. 원을 그리면서 주저앉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문제가 좀 되는 그림이 뭐냐면요, 항상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죠. 고점을 높여놓는 게 좋다. 고점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그 다음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기준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죠. 고점이 차근차근 높아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고점을 가장 크게 높였어요. 17,750원.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고점이 낮아지니까 한 차례 눌렀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 이 횡보를 하면서 박스를 쳤던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리는데 요 자리에서 17,750원을 못 넘겼어요. 그냥 딱 맞고 떨어졌네요. 딱 맞고 떨어졌네요. 조금 애매하게. 못 넘겼어요. 못 넘기니까 그대로 이제 다시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나왔는데, 얘는 12,5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기적이신 분들은 12,500원. 기존에 어디? 요 자리 위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거래량 들어왔던 자리 있죠.
요 자리에 대한 저점을 기준 잡고 이 저점이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더 밀려도 12,500원 12,500원까지 볼게요. 이 자리가 12,700원이니까 12,5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도 큰 무리수는 없지만 지금의 자리가 그렇게 흐름은 좋진 않아 보인다라는 기준인 거고, 주봉도 매한 가진 거고요. 그죠? 주봉도 매한 가진 거고, 월봉으로 돌아오더라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위로 계속 꼬리를 달지만, 위로 꼬리를 달면서 이게 위에서 털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매물을 소화하는 건지는 이 다음에 양봉으로 이 몸통을 위로 올려다 놨을 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로는 저번 달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끌어 가겠구나 라는 기준인 거였고, 이번 달에 이 자리가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예요. 지금은 이 추세선을 거진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500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를 이번 달에 이탈을 하면 다음 달에 다시 빠르게 올려다만 놓으면 상관은 없어요. 왜? 이 추세가 변함은 없을 거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른다. 어디? 요런 자리까지 못해도 11,500원까지는 눌러줘야 되는 자리인데, 조금 더 밀릴 걸 생각하면 요 밑단 자리까지 1,5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돼요. 그 자리가 깨지면. 그러니까 종가상 12,500원을 이탈하면 1,500원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라. 꼭 이 자리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죽은 자리는 아니다. 대신 단기적인 시세는 끝났다. 차후 이제는 길게 보고 대응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이해되시죠? 왜냐면 지금의 이런 자리가 기존에 상승을 해놓고 한번 눌렀다가 여기서 박스 쳤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렇게 레벨 다운돼서 한 차례 더 박스를 쳤단 말이에요. 얘는 계단식으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요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윗단에 있는 하단을 지켜주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럼 내일이나 모레 빠르게 반등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안 되면 뭐 한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이 다음 박스에서 이제 부비적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 그죠? 여기서 만약에 부비적 때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매물대에 갇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은 뭐 한다? 큰 상승도 없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강한 종목으로 갈 거면 이 추세를 꺾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이 구름대를 넘겨서 이 위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강하게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갇힌다. 그럼 여기가 뭐다? 다 하나의 저항이 된다. 그럼 이 자리를 거치기 전까지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드물어진다라는 거죠. 왜? 여기 이 위에서 버텨줄 때,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서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소화했던 매수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아버리면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앉혀갖고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즉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여기서 털고 나갔구나. 그리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만 있겠구나. 한번 눌리면 다시 올라올 때 요 자리가 다 매물이 되는 거예요. 소화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그냥 매물이 되는 거예요. 또
강한 매물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SK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이 예전에 그런 모습이었죠. 요런 자리. 그죠? 올라오면서 쫙쫙쫙쫙쫙쫙 여기 한번 눌리고 한 차례 올라왔는데 여기도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봉이 여기보단 고점이 높았기 때문에 한 차례는 더 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주저앉죠. 한 차례 강하게 쌌는데 이 몸통 위로 몸통을 못 만들어 놓으니까 올라오면서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눌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 SK 뭐 팔린다 어쩐다 라는 얘기도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눌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얘도 모양 자체가 여기선 강하게 밀리긴 했지만 그 달에 뽑아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통 이 추세로 올라가는 자리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얘는. 그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종가상으로 안 하니까 한 차례 슈팅이 나왔던 이유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다우데이터라는 애도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 달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이든 모레든 뭐 해야 된다? 빠르게 회복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13,000 적어도 어디? 13,500원 위로는 올려다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 위로는 올려다 놔야 그래도 아직까진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다음 달 좀 더 일단 한 차례는 더 볼 수 있겠다. 지금 당장 손절할 이유는 없겠구나 라는 판단으로 이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결국에는 이제 뭐 정배열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제 위에서 내려오다가 밑으로 꺾이는 자리라서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시세는 죽더라도 길게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눌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파루.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하죠. 끼가 있는 종목인데 또 그 끼에 맞춰서 폭락도 참 끼가 있어요. 상승도 끼가 있지만 폭락도 뭐한다? 끼가 있다. 그런 종목인 거고, 얘는 뭐 그래도 해년마다 한 번씩 해먹죠. 뭐 가을에 무슨 사스 때도 한 번 해먹고, 무슨 뭐 동물적인 뭐 백신이든 병, 그러니까 동물 관련된 의학 쪽, 그런 쪽으로 생기는 병에 대해서는 항상 해먹는 종목이에요. 얘는 월봉만 보더라도 큰 시세는 못 내더라도 꾸준하게 한 번씩은 뭐한다? 해먹는다. 뭐 대선주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한 번씩 해먹는다. 그죠? 꾸준하게 한 번씩 해먹고 다시 눌릴 거냐 올라올 거냐의 기준인데, 실제적으로 지금의 그림으로는 요런 자리보다는 요렇게 한번 나오고 나서 밑으로 밀리는 자리보다는 지금의 자리는 요런 자리대, 여기 아니면 요런 자리대가 아닐까라는 저는 판단을 해봐요. 지금의 모양으로는 뭐 기존의 시세 위까지도 올려놓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락을 했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횡보를 했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락했고 횡보했고 슈팅은 한번 나오긴 했지만 뭐 위에 있는 이런 저항대 부분에서 쳐맞고 밀리는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을 뭐 뚫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차피 장기니까 장기 이평선을 뚫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를 이것도 따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지금 두 번이에요. 그러면 세 번, 이것까지 하면은 세 번째인데, 그러면 네 번째는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그 기존에 이 밑에 있는 이평을 먼저 올려다 놔야 돼요. 3,600원. 이 위로 올려다 놓고 지지가 받아야 그 다음엔 뭐 한다? 이 자리 뚫고 그 다음 나오는 이 장기 이평선까지 때린다.
그리고 눌릴 때 이 구름대 상단에서 눌리면 그 다음 파동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오래 놓고 본다면 월봉상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어찌 됐든 아직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얘가 꾸준한 상승보다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쏴주고 눌러주는 그런 그림이 좀 많이 나올 확률이 높고, 주봉도 매한가지죠. 지금 주봉 역시도 이때 거래가 터졌을 때 몸통 자체가 이 위로 좀 뽑아내면 좋은데, 꼭 요런 그림들 역배열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뽑았다가 결국에는 종가는 꼭 이 이평선 밑으로 들어와요. 밑으로 들어와 오는데 그 다음 주에 갭이 뜨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한 번 더 올렸다가 그 다음에 눌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쳐맞아요 꼭. 그리고 다 눌러버렸거든요. 결국 올라온 자리에 다 누른 거예요. 얘는 상승 뭐 그런 기준도 없이 일단 다 눌렀다라는 관점인 거고, 일봉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으로 보셔도 돼요. 대신 주봉과 월봉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림인 거고, 그럼 얘가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은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자리가 이 3,350원이라는 이 자리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3,350원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3,700원에서 4,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어요. 대신 그게 아니라 올라오다가 이 3,200원대에서 쳐맞고 다시 밀리면 뭐한다? 그냥 단기적으로 얘는 당분간은 꾸준하게 이 안에서 박스 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기존의 자리로 보더라도 요런 자리에요. 이래나 저래나 상승 뽑아놓고 한 차례 올라왔다가 꾸준하게 눌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전을 주고 밀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본전 주고, 여기서 또 본전 비슷하게 주고, 여기서 또 한 번 본전을 비슷하게 주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강하게 상승 뽑아놓고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온 자리예요. 그러면서 지지받았던 자리가 요 자리죠. 요 자리죠. 더 내려가지 않고 요런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 윗단계에 있는 저점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상승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눌릴 때 이제는 요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못해도 어디? 2,550원 2,550원이 단기적 손절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다. 이탈을 하고 내려앉으면 뭐다? 얘는 그냥 박스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이탈을 하면, 이탈을 안 한다,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 이제 버텨준다, 다시 요런 그림처럼 또 옆으로 긴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일단 1차적으로 3,2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잡고 2차 이 3,500원대 아까 3,350원 2차 잡고 이 자리 넘어서면 그 다음은 뭐 여기 요 자리 다시 당연히 찍겠지만, 왜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은 확인해야 돼요. 한 번 확인하고 눌릴 때 요런 윗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뭐 한다? 3,700원에서 3,900원까지는 한번 보고 죽을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저는 접하고 싶거든요. 차트의 모양을 보면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래나 저래나 뭐 어차피 코로나 쪽은 아니니까, 뭐 겨울 되면 또 대지열병이 또 한 번 출몰할 수도 있는 거고, 가을이잖아요 지금. 그럼 뭐 조류독감이든 그런 게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는 얘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그 재료가 항상 뭐다? 단발성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가 가장 좋은 얘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상승으로 간 건 태양광이야? 아, 태양광이에요? 얘가 또 태양광이 걸려있어? 별의별 걸 다 걸었네.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걸려있으면 시세가 강하게 안 나와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하면 시세가 강하게는 안 나옵니다. 다른 태양광에 비해서 못 가요. 말 그대로 음식점을 따지더라도 줄 서서 기다리는 데는 대부분 뭐예요? 한 가지 단일 음식을 많이 팔아요. 한 가지 아니면 기껏해야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예요. 그런 음식점들이 밑에 줄을 서요. 꾸준하게. 근데 메뉴판이 엄청나게 많은 식당 같은 경우는 웬만해선 줄을 안 섭니다. 줄을 안 서요. 그냥 다 평균적이라는 거지. 그냥 저냥. 그냥 쏘쏘 먹을만하다. 그리고 메뉴판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매장도 넓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할 거면 어떤 사람이 와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도 사실 이 테마가 하나에 거쳐, 그러니까 원래 얘 주종목이 동물 백신이면 이 동물 백신으로 갈 때 강하게 가는 거지. 그 다음 테마 붙으면 그냥 쏘쏘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쏘쏘하게. 그때 한 차례 시세 내놓고 밀리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가는데 다른 애들 갈 때 얘는 이것밖에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다 눌러버렸잖아요. 그죠? 다른 태양광 애들 다른 태양광 애들이 뭐 있지? 아무튼 뭐 있는데 그런 애들의 지금의 자리는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이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요런 자리잖아요. 요런 자리. 근데 얘는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다 눌러놨어요. 왜? 얘가 메인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얘는 실제적으로 보면 골목식당, 백종원 골목식당에서 TV에 나왔어. 여기 맛집이래. 여길 갔어. 줄이 많아. 2시간 기다리래. 에이씨. 옆에 얘네 집이 있어. 파루라는 집이 있어. 야, 여기 가서 그냥 카레나 먹자. 그래서 먹고 나오면서 매출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다가 골목식당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여기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도 뭐 이 누딜 사업이라는 게 끝나진 않았으니까 한 차례 더 뭐 뽑아먹을 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로 뽑아먹을 거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누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봐요. 저는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굳이 이렇게까지 누를 필요가 있나? 거래량이 없긴 없지만 뭐 중간에 반등김이 없이 그냥 꽂아 눌렀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뭐 동물 백신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 태양광의 도움은 어느 정도 받겠지만 그 도움 자체가 정고를 넘길 만한 도움 자리는 아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에서는 매도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솔루션만 보더라도 얘는 아직 이런 자리잖아요. 같은 태양광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OCI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얘도 아직 이런 자리예요. 못해도 이 자리는 아니다 치더라도 못해도 이 자리 이상은 남았다라는 거지. 얘는 이게 고점 대비 50% 민 거죠. 그죠? 요런 자리가 남았다라는 거지. 근데 그에 반해서 파루는 없다라는 거죠. 올라온 것도 없고 내려온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태양광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얘는 뭐 별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상승은 크지 않았다. 뭐 다음 후발주자로 얘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아직은 저는 모르겠어요.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사업을 말아먹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이라는 얘기는 이제서야 나온 얘기지만 태양광은 4, 5년 전에 뭐 태양광 설비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회사 차렸다가 다 두드러 맞고 다 폐업했죠. 웬만한 데가 다 폐업했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 그 공들인 시간, 공들인 돈에 비해서 전기료로 충당되는 게 별로 안 된다라는 기준이거든요. 태양광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태양광에서 태양열로 넘어가고 뭐 별거 다 있는데 아무튼 뭐 아직은 그냥 그래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조선주도 뭐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선주 살릴 거다라고 하지만 그때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그 뒤로 그냥 누르잖아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가겠죠. 대기업들 비슷하게 이런 하나솔루션이나 뭐 그런 애들은 한 차례 더 올려다 놓을 수 있겠죠. 이때가 기회고 이로 인해서 뭔가 이슈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태양광 하면은 OCI가 대장이었거든요. 옛날부터 50만원까지 갔던. 그죠? 예전에 50만원까지 있었죠 얘는. 그죠? 뭐 거진 10배가 빠졌어요. 10배가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즉 얘가 대장이었지만 얘는 뭐한다? 실적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실적이 워낙 안 좋다. 이제서야 그나마 조금씩 먹고 살만한 자리가 나온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런 암흑기를 이제서는 넘어섰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박스를 쳐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한다? 한 차례 튀어 오른다. 그런 기준이 나오거든요 얘는. 이해되시죠? 12만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좀 오버슈팅 나오고 이슈가 터지면 15만원까지, 15만원에서 17만원 요런 자리인 게 20만원? 20만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얘는. 대신 좀 시간은 필요할 거다. 하지만 무조건 한 번은 올라온다 기준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가 장투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위아래 박스를 좀 쳐야 돼요. 위아래 박스 한 20% 정도 사이에서 박스를 쳐야 그 다음에 이 2배짜리가 한번 나온다라는 거죠. 100% 이상의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지만, 파루는 약간 태양광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즉 얘는 동물 그런 이슈가 나와야만이 한 차례 눌렀다가 올라오고 다시 자리 잡은 다음에 나중에 뭐한다? 한 차례 쏟아낸다. 어디?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어요. 요런 자리까지 못 가더라도 못해도 요런 4,000원까지는 한번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려다 놓고 눌렀기 때문에 여기서만 잘 버텨주고 횡보를 해준다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요런 4,000원까지는 못해도 한번 원을 그려놓고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든 아니면 쌍공 만들고 눌러서 죽든 간에.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를 보셔야 돼요. 얘는 기존부터 상승을 좀 강하게 뽑으면 눌렀다가 한 번은 꼭 올라오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죽는다. 기존의 자리 보더라도 요 자리죠. 여기서 올라왔다가 여기 기술적 반등 한번 하고 다시 바닥 눌릴 때 이런 밑에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니까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차례 더 쏘아 놓고 죽는다. 어디?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는 쏘고 죽었죠. 그죠? 요런 자리 같은 경우도 강하게 갔다가 눌러놓고 여기서 한번 쐈죠. 여기도 50%죠. 바닥 대비 고점 대비 50%. 그리고 나서 눌렀을 때 안 죽고 얘는 꾸준하게 추세를 이어갔죠. 이때는 뭔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가 그 중동 쌌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오고 나서 꺾어서 내려 앉았고, 요런 자리만 보더라도 올라왔다가 한 차례 더 쏟아낸다. 이거 한 30% 올라왔네요 기술적으로. 그죠? 요런 자리처럼 한번 쏟아내고 얘도 그 다음에 또 꾸준히 올랐네. 그죠? 요렇게 항상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원대만 깨지 않는다면 들고 가보실만 합니다. 물리신 분이시라면. 이해되시죠?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들고 가다 보면 뭐 못해도 3,300원대 혹은 4,000원대까지는 한 번은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국영 GNM. 뭐야 이거? 자,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인가요?
이게 정치 테마주인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테마로 엮여 있나요? 저도 이 국영 GNM을 좀 모아가고는 있긴 한데 물량이 얼마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최근에 이 거래량 나오면서 차트를 죽였거든요. 차트를 죽였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을 털고 나갔어요. 얘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털고 나갔어요. 요 자리에서 털고 나가고 나서 한 차례 누른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제 어느 정도 기존에 올라오면서 횡보했던 요런 밑바닥에 있는 이 박스 부근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나와요. 창문형 태양광, 얘도 태양광이에요. 얘 정치 테마주 아니에요? 원래 정치 테마주죠. 얘가 누구 관련주예요? 이낙연씨, 죄송합니다. 이낙연씨, 이낙연씨 테마주. 이낙연씨 테마주가 다 안 좋죠. 이재명씨가 올라온 뒤로는 이낙연씨 테마주가 다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대선이 오면 그 중에 어떤 종목이 갈지, 전체적으로 다 갈지, 누가 대장을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저는 그때 생각해서 조금 모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창문형 태양광이라는 거는 전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 대해서는 이낙연 씨로 갔을 거고, 그죠? 이낙연 씨로 갔을 거고, 그 뒤에 요 자리에서 지금 태양광으로 한번 뽑아놨을 거예요. 그죠? 태양광으로 뽑아냈을 거라고 전 판단해요. 이게 얘도 뭐다? 파루랑 같은 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루랑 같은 놈이다. 얘는 뭐다? 원래의 성격 자체가 정치 테마주다. 그런 정치 테마주의 자리, 위에서 고점 내려오는 자리를 어느 정도 삼각 수렴이 끝나고 나니까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 창문형 뭐 태양광이든 뭐든 간으로 붙여가지고 주가 상승을 시켰는데 요 자리에서 일단 털고 나갔어요. 얘는 어디에 대한 자리를? 최근에 들어왔던 이 물량에 대해서 이건 털고 나갔어요. 얘는 왜 털고 나갔냐, 뭐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저의 그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에 대한 이 발언을 조금씩 자제하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걸 알려주진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자리는 이 자리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간 물량이에요. 요런 식으로 똑같은 음봉이라도 기준이 있거든요. 같은 음봉, 장대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뭐에 대한 기준이 3개가 맞으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먹고 나간 거예요. 그 기준에 얘는 3개가 다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차례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올리는 척 했다가 맞고 누르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전체적으로 다 나간 건 아니다. 왜?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이 물량에 대해서만 뭐 했다? 먹고 나간 그림이 된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많이 밀린다면 2,550원대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위아래로 횡보하면서 계속 자리를 만들었던 이 지지라인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려있는 사람이나 신규 매수를 할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얘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있어요. 2,700원에 하나, 2,600원대 하나, 그 다음에 2,400원대 하나, 그리고 2,200원까지 그런 식으로 100원 단위로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놨거든요. 그만큼 많이 흔들었다라는 거죠. 이 이낙연 관련주로 움직이면서 많이 흔들었다는 거고, 월봉으로 보면 얘는 전체적으로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항상 보면 어떻게 보면 얘는 이렇게 큰 하나의 박스권이에요. 나중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지만 3,000장을 만들었다라고 하기에도 물량이 좀 많이 이 원이 굉장히 많죠.
그죠? 원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딱 어느 정도 그어져요. 여기가 중간 정도. 하락한 만큼 올라오고, 여기 또 중간. 그거 보면 하락한 만큼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가 또 중간. 그러면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렸던 만큼 이렇게 자리 잡고 올렸다가 눌렸다가 올려오고, 그리고 여기서 눌렀다. 눌러놓고 여기 이제 또 중간이죠. 딱 중간 잡아놓으면 올렸다가 눌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밀었으니까 여기서도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그러면 똑같이 행동을 할 거라면 올려다 놓고 죽고, 올려다 놓고 그냥 죽고, 올려다 놓고 그냥 죽고, 올려다 놓고 그냥 죽었는데 여기서는 올려다 놓고 한번 눌렀다가 여기서 한번 뽑았거든요. 이게 이제 창문형 태양광 뭐 그 관련으로 올렸던 자리일 거라고 판단은 들어요. 그러면서 한 차례 올려다 놨어요. 그러면서 뭐 이 구름대 상단 위로 올려다 놨죠. 얘는 기존하고는 다 다르죠. 여기는 올렸다가 구름대 한번 밀리고 나서 구름대 상단을 쳐맞고 죽고, 여기서 강하게 여기를 한번 올려놓고 이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뭐 한 차례 더 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죽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올려다 놓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일단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를 깨고 내려앉으려면 요 정도의 자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럼 요런 자리에서만 밀리더라도 이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24%네요. 요 자리가 지지가 나온 다음에 뭐 한다? 한 차례는 더 쏠 수 있다. 이 고점을 넘기냐 못 넘기냐의 차이일 뿐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 나와요. 그죠? 다른 자리랑 모양은 비슷한데 그림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저점은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고점은 그렇게 높아지진 않는데, 이런 그림인 거죠. 고점은 높아지지 않는데 저점은 그래도 살금살금 올려다 놓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큰 그림을, 그 그림을 언제 만들지, 혹은 만들다가 결국엔 지쳐서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리로는 뭔가 한번 이 고점을 한 번 더 뚫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게 여기서보다 여기가 높았기 때문에 여기 한 차례 더 고점을 올려다 놨고, 그리고 나서 여기보다 여기 고점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고점이 낮아요.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차라리 조금 더 올려놨으면 아 그래 한 번 더 쏟아낼 수도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는데, 그게 과연 이번에 나올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대선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한 번은 더 올려다 놓지 않을까, 적어도 라는 판단을 좀 해보는 기준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재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죠? 차트만 봤을 때는 그냥 단기 고점이에요. 단기 고점을 맞았기 때문에 일봉상에 단기적으로 뭐 했다? 털고 나갔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털고 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단기적인 모습은. 주봉상에 돌아와도 한 차례 원을 그려놓고 이걸 일단 쌌거든요. 쌌어요. 그러면 사실 이 위에서 지지가 나와야 가장 안전해요. 지지가 나와야 그 다음 한 차례 더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저점을 한번 깨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저점에서 살포시 윗골이 달면서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를 일단 종가상 올라왔다라는 건 아직까진 긍정적이에요. 아직까진 이 자리를 깨고 이제 내려앉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깨고 혹여나
뭐 2,500원 밑으로 내려앉는다.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올라올 수는 있지만 결국엔 고점은 3,300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내려앉으면. 그게 아니라 지금의 2,800원 혹은 2,700원대에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이 고점을 확인할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혹은 뚫고 올라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래나 저래나 얘는 지금 원을 한번 그렸거든요. 원을 여기서 작게 하나 그리고 눌렀다가 요렇게 그렸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커피잔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사람 머리통이 나왔거든요. 사람 머리통이 나왔어요. 귀 머리통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커피잔은 여기서 끊겨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여기보다 좀 더 올라왔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원을 그리는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 저는 차트라고 보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이 M+라는 종목도 이 종목하고 비슷하거든요. 월봉을 보면 M+가 아니구나. 뭐지? MS 오토텍 이름이 비슷해서. 자, 이 종목도 보면 비슷해요. 아까 금방 봤던 국영 GNM이란 종목하고 비슷해요. 얘도 그냥 이렇게 하나의 박스예요. 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뭐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래나 저래나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모양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몸통을 슬금슬금 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기존에 계속 윗골이 나왔고 그나마 많이 몸통을 올렸던 자리가 여기. 최근에 이번 달 지금의 종가 자리죠. 그죠? 이 자리 위로만 몸통을 좀 올려다 놓으면 이번에 한 번 더 맞고 혹은 떨어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그 다음은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얘도. 그죠? 얘는 또 고점도 제대로 높이고 있죠. 2차전지 테슬라 뭐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불지 안 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세를 꾸준히 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일봉상에 하도 먹고 튀는 차트의 그림을 많이 내서 얘는 호가가 좀 가벼운 놈이라 먹고 튀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 놓죠. 여기서 강하게 쏴주고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한 차례 누르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가 뭔가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글쎄요, 뭐 어떻게 만들기 나름이니까. 예전에 얘인가요? 이 AD 테크놀로지 요런 종목도 그랬거든요. 여기까지 올려다 놓고 꾸준하게 쳐 뺀 다음에 한 번을 더 뺐거든요.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을 더 뺐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사상 최고의 실적인데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재열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저는 여기서부터 물려가지고 이 자리를 다 물타가지고 요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결국엔 이만큼을 못 먹었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만큼이란 시간을 내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땐 뭐 겁이 난다라는 거. 겁이 난다. 그래서 이 자리를 못 먹는 거예요. 갈 거라는 걸 알지만 못 먹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기 물타기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도 최소 30에서 50%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 한데 이게 바로 갈지 아니면 또 한 번 여기까지 올라왔다 여기서 누르고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있을 때 챙겨야 된다라는 심정이거든요. 괜히 가서 여기까지 가면 그래 200% 300% 보니까 아싸 라고 할 텐데 여기서 재수없어서 꼬라박아 버리면 결국엔 이 세월을 또 다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쫄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 돈 앞에서는 뭐 친구 사이에도 무릎도 꿇을 수 있는 거고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앞에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부잣집 남자가 구두에다가 침을 탁 뱉고 야
핥어. 그러면 그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고 막 할면서 막 그 슬픈 노래 나오면서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진짜 개미털기 제대로 당했죠. 완전히 농락당했죠. 작전주였죠, 작전주. 얘가 요때가 요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냥. 요런 그림이었죠. 고점 부근까지 왔다가 그냥 요 자리에서 말도 안 되게 그냥 쳐 눌러버렸죠. 그죠? 그렇게 눌렀다가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은 여기서 나왔는데 눌렀다가 그 다음에 가더라고요. 이게 매집이 덜 됐다라는 거죠.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냥 가도 되는 걸, 이렇게 가면 개인들이 많이 타 있으니까 요렇게 한 번을 더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사실 여기 깨졌으니까 죽어야 되는 차트인데 오리 갔다가 다시 눌렸는데 여기서 버티더라고. 그리고 올라오길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요. 일단 사라고. 이거 아무리 봐도 세력조다. 그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국영 GNM도 아직 그냥 큰 그림, 뭐 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그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에요. 차트상으로 봤을 땐 단기 고점이고, 그리고 빠르게 치고 올릴 거였다면 몸통 자체가 이 위로 올려다 놓는 게 가장 안전해요. 3,200원 위로 몸통이 올려다 놓고 마무리가 됐어야 가장 좋은 그림인 건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죠, 지금은. 그죠? 그러면 반반인 거예요. 일단 여기 상한가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 그림인 건데, 그럼 이 다음 달에 웬만해선 여기 3,200원 이 위로는 요렇게 몸통을 달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는 그림이 원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은 시장이 좀 갭상승해서 반등이 좀 제대로 나오는 추석 명절 앞두고 좀 다들 계좌가 풍성한 하루, 또 이번 주, 다음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